오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신화, 단군 신화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인간의 등장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화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인간과 교육에 관련된 흔적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화가 기록되는 그 사회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역사를 읽어낼 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유물이나 혹은 신화의 이야기 혹은 유적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활동을 읽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록이 등장하고 혹은 자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제 인간의 역사 혹은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은 줄어들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방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삼국시대의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삼국시대의 교육의 흔적과 교육의 활동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역사적 방법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던 이와 같은 역사적 시대죠. 그러나 삼국시대는 매우 긴 어떤 시간입니다. 또 많은 삼국이 각각 활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각각의 국가들로, 나라들로 다 살펴봐야 되죠.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내용들을 이전에 국사 시간이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단지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실제로 역사가들이 하는 방법, 역사가들이 어떻게 고대 삼국시대의 교육의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해내는가,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많은 내용을 그냥 단지 지식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실제적 역사적 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자료를 한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돌에 새겨진 자료입니다. 돌에 자료가 새겨졌는데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고 거기에 어떤 우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돌에 새긴 약속과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을 하고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실제로 한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 약속과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자면, 약속은 중요하고 우정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약속과 우정에 관련된 고사성어를 보면 지음과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음과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지음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은 금운고를 잘 타는, 연주하는 백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금운고 소리를 잘 듣고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었던 종자기 사이의 우정에서 지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운고의 명인이었던 백아가 금운고를 쭉 연주를 하면 그의 친구였던 종자기는 금운고 소리만 듣고도 백아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다, 뭐 이런 고독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소리만 듣고도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금운고에 대한 연주를 잘 이해하는 친구가 종자기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연주를 그렇게 잘 이해해 주니까 백아는 종자기에게 가서 항상 자기의 금운고를 연주하는 거죠.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얼마나 친한 어떤 사이인가, 얼마나 진한 우정의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배가와 종자기와 마찬가지의 우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맨 윗줄에 보면 지음의 한자로 나와 있죠. 지음. 지는 안다라는 뜻이고 음은 소리죠. 소리를 안다. 소리만 듣고도 달리 말하면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런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가 목소리만 듣고 전화 목소리만 듣고 야, 너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구나. 소리만 듣고도 알 정도로 서로 친한 사이를 지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검은고의 명인인 배가가 연주를 하고 종자기가 그를 듣고 마음의 상태를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고 하는데 어느 날 검은고의 명인 배가가 종자기를 찾아갔더니 종자기가 죽었어요. 종자기가 죽게 됨으로 해서 배가가 자기의 연주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이제는 내가 연주를 하더라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연주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고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어요. 검은고 줄을 끊었죠. 그래서 누가 검은고 줄을 끊었습니까? 배가가 끊었죠.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는가? 백아절현. 맨 윗줄에 보면 지음과 백아절현 이렇게 되어 있죠. 백아가 절은 끊는다라는 뜻이에요. 현은 줄이죠.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 이건 역시 진정한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진정한 우정, 속마음까지 아는 친구, 이런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자료는 이와 같이 친구 사이의 우정과 친구 사이의 진실한 약속,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삼국시대의 자료를 읽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지음과 배가절연에 대해서 한번 교육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속마음까지 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볼 때는 매우 소중한 가치죠. 약속과 우정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에 새겨진 자료를 읽어낼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화랑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화랑은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에서 했던 말로 조선이 조선되게 한 것은 곧 화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되게 되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화랑의 역사를 모르고 조선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고를 빼고 사람의 정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초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조선 역사에 있어서 화랑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화랑의 가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의 교육 전통, 화랑들의 활동을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들의 교육 전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선지식으로 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로서 화랑들은 5가지 가르침이 5가지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5가지 가르침, 어떤 나라 혹은 공동체, 그에 대한 어떤 충은 헌신을 말하는 거죠. 나라와 국가와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느냐, 이 문제가 충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뭐 충은 고대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충의 원래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다한다, 진심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개념으로 해석할 때는 국가에 대한 충성 이렇게 되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 이런 의미. 공부를 해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마음의 진심을 다한다 이런 가르침. 그것이 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대상이 국가가 되면 국가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이고, 그 대상이 왕조사회에서 임금이 왕이라고 하면 왕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정이면 친구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도 역시 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충,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다하는 가르침,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집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효는 화랑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가르침을 세속오계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5가지 어떤 계명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원광법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2명의 화랑, 추산과 귀향이라고 하는 화랑이 원광법사에게 찾아왔을 때 5가지 가르침을, 이것을 5가지 가르침으로 삼아서 활동해라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가지 효. 그죠? 부모에게 효로서 다하고, 그 다음에 신은 서로 신뢰죠. 신뢰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는 무엇보다도 서로 동등한 사이에서, 그죠? 사람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신뢰할 만한 친구 이런 거죠. 배가와 종작이다. 뭐 생각해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신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우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우, 친구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교우 이신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써 친구들을 서로 사귀는 사귐이다. 용은 이제 화랑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필요한 어떤 덕목이죠.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싸움을 하거나 전투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와 같은 그 당시의 덕목입니다.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가르침 중에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살생, 유택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생명체를 해치는데 반드시 신중하게 잘 가려서 선택적으로 살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은 할 수밖에 없지만 전투 상황인데 살생은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어떤 생명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전투 상황에서 죽여도 괜찮은 상황인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 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충효, 신용, 의 이런 5가지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화랑들이 교육하고 활동했다라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화랑들의 기록과 화랑들의 일화들이 등장하고 있는 기록들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많이 있습니다. 화랑세기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화랑들이 등장하고 또 화랑들의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외사, 화랑의 공적인 어떤 공식적인 문헌 이외에도 화랑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외사라고 하는 문헌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랑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일들을 사실은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많이 찾아내고 그것에 교육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런 일을 하죠. 자료를 찾고 그 자료 속에서 화랑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공부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던지고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이 자료 속에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오늘날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작업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읽어내고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 역사가들의 주된 활동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사실은
역사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은 역사를 한 것은 아니다. 역사의 사실을 암기는 했지만 역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랑세기나 화랑외사에 보면 화랑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다함이나 무관랑이라고 하는 화랑들이 어떻게 서로 화랑으로서 의리를 지켰는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무관랑이 먼저 죽게 되죠.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사다함은 살았지만 그러나 무관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결국 사다함도 무관랑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리가 나타나는 스토리에 있죠. 그 다음에 귀산과 주황 두 명의 화랑이 좀 전에 5가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원광 법상에게 찾아가 가지고 계명으로 계율로 삼을 만한 5가지 가르침을 청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화랑으로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화랑들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들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화랑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삼국사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자면 화랑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삼국사기에 화랑들이 활동했던 기록을 볼 때 유오 산수 무원 부지 뒤에는 한문이죠. 앞에는 한글로 되어 있죠. 원문을 그냥 표시를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유오 산수 무원 부지 이렇게 8개의 글자인데 산수라는 자연이죠. 자연 혹은 국토 이런 말로 볼 수 있죠. 유는 유원지 할 때 유자고 오는 오락 할 때 오자입니다. 오늘날 오락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유자와 오자를 합쳐서 유오 이렇게 되면 어떤 활동하고 놀고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산수는 자연이라고 했으니까 산천과 산천에 가서 유오 놀고 즐기고 활동한다 이런 뜻이죠. 유오 산수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활동이죠. 자연적인 체험 활동. 그리고 뒤에 있는 4글자는 무, 원, 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는 부정적인 의지만 원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먼 곳이라고 해서 부지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원부지.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먼 곳까지 가서 자연에 가서 활동하고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유오산수 무원부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화랑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활동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냥 강의실에서 우리처럼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산천에 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체험하고 이러한 어떤 체험학습 이것이 매우 화랑들의 공부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빨간색 밑에를 보면 상마도이 상열가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자가 2번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상은 서로 그죠? 혼자가 아니라 상마라고 하면 서로 연마한다는 뜻이죠. 마는 연마한다, 간다 이런 뜻이니까 막 이렇게 수련한다 이런 뜻이죠. 상마. 무엇을 수련합니까? 상마 도의는 알죠. 도덕, 의리, 진리와 의리를 서로 연마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혹은 산천에 가서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면 어떤 진리와 의리를 서로 연마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마, 도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4글자 상열 가락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나 혹은 악기 이런 거죠. 노래와 악기로서 연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상열이죠. 열은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열이 아니고 앞에 상자가 있으니까 서로 함께 즐거워한다.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서로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있는 상열가락이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 위에 8글자, 밑에 8글자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오산수 무원부지
따라 읽었습니까? 밑에 거 상마도의 상렬가라. 상마도의 상렬가라. 이 글자를 통해서 화랑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실제 자료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화랑들이 어떻게 공부했다, 자연에서 체험하고 산천에 나가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상이 아니죠. 역사는 자료를 통해서 해석해내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자료를 통해서 서로 진리와 의리를 연마했다. 서로 혼자가 아니죠. 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또 그와 같은 교육의 방법으로서 악기와 노래가 등장해서 예술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활동으로서 서로 즐거워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감성적인 내용을까지를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화랑들의 공부 방법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의 역사적인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자료 없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자, 오늘 실제 자료를 한번 우리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다루어 보는데 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는 삼국시대의 어떤 젊은 사람들의 교육, 화랑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들의 교육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게 됨으로 해서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역사가들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도 어떤 돌을 주었더니 그 돌에 무엇이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돌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돌은 세상에 매우 많습니다. 돌은 세상에 매우 많지만 그러나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 돌은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또 그 글씨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 돌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가의 흥미가 역사에 관심이 확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에 새겨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과연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 자료를 읽어내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돌에 새긴 것들을 통해서 화랑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화랑들이 활동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돌에 새겨진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역사에서는 자료를 찾고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았다면 그 자료에 대한 성격을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낸 것은 1934년에 이 자료를 찾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찾게 되었느냐 하면 경주 금장리, 경주 동국대 부근이 금장리거든요. 거기에 1934년에 돌이 발견되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에 글씨가 기록되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자료를 다룰 때 일단 그 자료의 외형적 형태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는 얼마고 두께가 얼마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자료는 항상 외형적인 형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보는데 자료를 내용으로 파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기록된 것이 언제 기록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기록인가? 100년 전의 기록인가? 200년 전의 기록인가? 거기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000년 전의 기록인가? 100년 전의 기록인가? 1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2020년이니까 1920년이면 일제시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1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초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연대가 어떻게 되나? 연대가 그만큼 연대 추정이 자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돌에 새겨진 기록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래서 그 자료의 내용에 보면 임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임신년이 첫 번째 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임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정보는 임신년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년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60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60갑자가. 임신년이 그러면 60년마다 한 번씩 있게 되는 거예요. 120년 되면 2번, 180년 되면 3번.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까지 수많은 임신년이, 수많은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 번의 임신년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임신년일까? 그거를 추정해서 그 연도를, 그 기록된 시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 연대 추정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줄에 임신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근거로 삼아서 연대를 추정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연표를 보고 임신년을 쭉 찾아보면 서기 732년도 임신년이고 612년도 임신년이고 60년마다, 그 다음에 552년도 500년, 600년, 700년을 따지고 보면 3번의 임신년이 각각 등장합니다. 왜 500년, 600년, 700년이냐?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500년, 600년, 6세기, 7세기, 8세기, 6, 7세기니까 그 500년, 600년, 700년 정도 사이에서 이 임신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이 500년, 600년, 700년 사이의 임신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저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이 통일되고 또 삼국이 활발하게 경쟁하는 시기가 500년, 600년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쯤으로 보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대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신년이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에 새겨진 것을 확대해가지고 그 돌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제 떠내니까 막 먼지도 털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씩 한 글자씩 막 이제 그대로 사진을 찍거나 하여간 뭐 탁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떠내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글씨는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임신년, 제가 원문이지만 그냥 한번 대략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년이죠. 한문으로 임신년 6월 16일. 매우 쉽습니다. 한자가. 이인병서, 두 사람이 함께 서약한다 이런 뜻이죠. 금자 3년 이후, 앞으로 3년 이후 충도, 충해도, 집지, 터득하고 과실무서, 과오나 실수가 없도록 맹세한다 이런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줄 약차 사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일을 실패하면 천대제 득서, 하늘로부터 큰 벌을 얻는 것으로 서약한다. 또 약자죠. 네 번째 줄 또 약국불안, 나라가 불안하고, 만약에 나라가 불안하고 대난세, 크게 어지러운 세대가 되면 가령 행서지 이렇게 되죠. 가히 이 약속한 것을 행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우, 또 우자예요. 또 별은 따로라는 뜻이죠. 또 따로 선 신미년, 또 연도가 또 나옵니다. 앞에는 맨 위에는 임신년,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신미년, 다 연도죠.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이와 같은 1년 앞선 연도가 신미년입니다. 7월 20일 날짜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대해서 크게 맹세한다. 시, 상, 서, 예, 전, 윤, 득, 서 3년. 시경, 상서, 서경, 예기, 춘추, 자전. 전은 역사책이죠. 윤득은 돌아가면서 이제 차례대로 공부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돌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뭔가 약속과 공부하는 내용을 새겨두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원문은 항상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복원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분명히. 해석을 고대 문자나 혹은 한자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전문가에게 좀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가 혹은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막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그 원 내용을 읽어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임신년에 두 사람이 맹세해서 3년 동안 충돌을 터득하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혼란하면 그것을 크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먼저 신미년에 크게 맹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식양상서나 예기나 자제를 순서대로 어떤 경전을 차례대로 공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럼 이 돌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역사적인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내용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역사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 어떠한 사실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자료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사이일까?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약속하죠. 혼자는 약속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나라가 불안할 수도 있고 약국 불안, 대난세, 크게 어지러울 수도 있는 시대를 이들은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하늘에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아주 굳센 약속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이 비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우정과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부여할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의 약속과 이 두 사람의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오늘날 진정한 우정이 있는가? 친구 사이에서 분명한 어떤 소중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내용과 그들의 공부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크게 혼란한 시대가 되면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낼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가들은 자료를 통해서 현대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삼국시대의 어떤 화랑들을 그들의 교육의 활동과 그들이 약속했던 것과 그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의미를 찾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통해서 교육적인 탐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했습니다.